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됐죠. 보고를 마친 소감부터 좀 듣겠습니다. 생중계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께 보건복지부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주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주문은 뭐였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하는 그런 의료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죠. 대통령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십니까? 탈모가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하는 것들이 적절한지 타당한지 그런 보험급여 기준과 또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가 내후년 시행됩니다. 이게 어떤 제도고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이고요. 주로 취약제나 아니면 필수 과목에 근무할 그런 의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지역 의료에 맞게 훈련을 시키고 또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대 이것도 도입할 계획이죠. 이것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네, 공공의대도 도입할 예정인데요.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면 공공의대는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공의료 분야에서 임상이나 정책에 필요한 그런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마 현재 세부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법제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득할 보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의료계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의료단체에서 지적하시는 거는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도를 설계하고 또 하위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걸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르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응급의료 문제가 지속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응급의료에서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가 제때 골든타임 안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최종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응급의료 기관을 좀 더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요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응급의료에 필요한 적절한 수가 그리고 대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 상황실을 통해서 이송과 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들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처방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네.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이제 응급의료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고 또 해외 투자 비중이 늘다 보니 연금 입장에서는 외화 조달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는 외화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저항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연금이 그 해외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 환율의 영향을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의 주요한 원칙인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런 환율의 영향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려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그런 환율 대응에 작동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통합 돌봄이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죠.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에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어디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의료와 복지와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시군구에서 이러한 통합 돌봄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방문 진료에 참여할 의사를 못 구하기도 해서 이게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는 한 190여 개가 재택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계속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어서 최대한 재택의료 센터를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나 아니면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기관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급도 좀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확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제때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그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 등이 확보가 돼서요. 그리고 많은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